올해로 결혼 8년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도 거의 지나고 이제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설날과 추석, 1년에 이틀 있는 명절이 며느리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인데 저는 작년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마음껏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명절에 모일 시댁 친척 형제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그 반대죠. 한번 간단하게 모였다 하면 10명은 기본이고 명절에는 먼 친척까지 다 찾아오면서 넓지도 않은 시댁 집안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예요. 지난 시간 우여곡절 다 겪고 참아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완전 시댁과 인연 끊고 평소에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저희 식구가 이렇게 자유를 얻기 전까지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까진 남편도 저도 내키지 않는 시댁에 불려가서 험한 꼴 많이 당했었지만 지금은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오히려 연휴에 어디로 놀러 갈까 고민하면서 남편과 싸울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저희 시댁 집안의 내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남편 쪽 집안에는 유독 아들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사남일녀 중 장남이시고 남편은 남자 형제만 셋이 있는데 그중 막내예요. 남편과 다른 형제들은 다들 취직해서 도시에 나와 살고 있지만 저희 시댁은 아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처음 남편이랑 연애할 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시댁 집안에 남자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저희 친정은 시댁만큼은 아니지만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이면 꽤 시끌시끌했었고 예전부터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컸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가서 명절 맞이하면 아버님 쪽 친척 친지들 모두 모이면 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20명이 훌쩍 넘고 어떨 때는 30명이 넘는다는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과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질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2년간의 연애 동안 항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랑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시댁이 무서웠지만 남편만 믿고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상황을 미리 다 알고 남편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방문했던 시댁의 풍경은 제 상상을 완전 초월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그 전날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시댁에 도착했더니 오전 11시였고 저희가 친척들 중에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잡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더니 뒤이어 형님네도 하나둘 도착하시더라고요. 집안 며느리가 저까지 셋이었지만 워낙 식구가 많으니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를 도와서 전 부치는 것이 고작이었던 저였는데 최소 30명분이 넘어 보이는 음식 준비를 하려니까 온몸에서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남편이 왔다 갔다 어른들 눈치를 보며 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사내 자식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누라한테 쩔쩔매고 너가 그러고도 박씨 집안 남자 맞냐? 라고 하시면서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저도 남편의 마음은 알았지만 아버님 화내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 이야기해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 형제분들도 모두 집에 도착하고 줄줄이 아들딸의 며느리까지 다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진정한 대식구 맞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와봤자 전부 먹는 입만 늘어났지 집안일은 저희 며느리 셋이 도맡아서 했고 남의 집 살림살이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면서 다른 친척들은 주방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땀 흘려 만든 음식들을 그 집안 식구들은 순식간에 먹어치우기만 하면서 대낮부터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놀기 바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라도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좀 해주셨어야 하는데 며느리들이 다른 가족들 위해 뼈 빠지게 음식 해다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 저희만 호구였죠. 그중에 저는 또 며느리 중 막내라고 은근슬쩍 형님들이 시키는 일까지 다 맡아서 해야 했어요. 가장 얄미웠던 건 둘째 형님인데 저보다 나이도 1살 어린데 사석에서 따로 만나면 꼭 자기가 나이 1살 어린 걸 강조하면서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더니 명절에만 만나면 동서라고 꼬박꼬박 호칭으로 부르면서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저한테 떠밀어 넘겼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던 그의 추석은 친정에서 하던 명절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일만 하다 끝난 바람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도 하나 없었어요. 추석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틀 동안 몸살로 드러누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날에도 똑같은 상황은 반복되었고 그제서야 내가 어떤 집안에 시집 온 건지 제대로 실감나더군요.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을 연달아 낳다 보니 며느리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차릴 생각 전혀 없었고 딸 가진 부모 마음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추석 아침 차례를 모두 끝내고 드디어 친정으로 가볼까 눈치만 보고 있으면 너희들 다 가면 뒷정리는 누가 하니? 시집 왔으면 이 집안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이기적이야? 라고 하시면서 대놓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첫 추석 때도 저를 친정으로 안 보내려고 자꾸만 일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 남편이 점심 먹자마자 부모님과 형들 눈치 안 보고 저를 무작정 데리고 나와서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설날 때는 차례 지내고 아침 먹자마자 어머님이 몸이 아프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친정 간다고 말을 하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데 안방문 꼭 닫고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형님들 두 사람도 제가 하나 빠지면 셋이 할 일을 둘이 해야 하니까 은근슬쩍 동서, 어머님도 아프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라면서 서로 친정 못 가게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뭐라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환장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면 뭐라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시댁 어르신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막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집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고 그냥 어른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 답답한 상황을 해결한 건 역시나 제 남편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어디가 아파? 아빠, 엄마가 아프다는데 병원 좀 데려가. 나는 처갓집 가야 해서 먼저 일어날게. 라고 하면서 또 친정 간다며 자리 털고 일어났어요. 뒤에서 작은 아버님이나 아주버님 형님들의 따가운 눈총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장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 일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랑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좀 하는 것 같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시댁에서 일도 많이 하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 모두 짜증나고 꼴도 보기 싫었죠. 하지만 남편 하나 바라보면서 명절 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바로 작년 추석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저희 부부는 추석 바로 전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댁으로 내려왔어요. 차 막히는 걸 피해서 움직이다 보니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역시 아주버님네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고 저희 부부가 1등으로 도착했죠. 시어머니랑 저는 아침부터 장보러 시내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녔고 형님들 아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님이랑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아주버님들의 전화가 오긴 했는데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서 오후 5시가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점심때면 다들 내려오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고속도로가 막혀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할 일은 태산이고 어머님과 둘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6시가 다 되어 첫째 아주버님네와 둘째 아주버님네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일을 하느라 저는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가 도착한 형님들을 보자마자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려고 그래? 하면서 역정을 내셨어요. 아주버님들이 땀에 흠뻑 절어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아니, 먼저 슬쩍 가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오는 걸 가지고 뭘 뭐라고 해?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석과 설날 때마다 눈치 안 보고 일찍 일어나서 친정으로 출발한 것 때문에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늦게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대충 상황 돌아가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형님들에게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기분은 좀 나쁘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미 집에는 작은 아버님네 식구들 포함해서 10대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넘어갔어요. 평소보다 일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날 밤늦게까지 계속 주방에서 일을 한 덕분에 결국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저도 좀 짜증이 난 상황이었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자기 형들에게 화가 더 많이 났더라고요.
차례다 지내고 오후에 저희 친정집으로 가면 우리 친척들도 다들 집에 돌아간 이후라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남편이랑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는 게 전부예요. 엄마도 차례 음식 계속 먹는 거 질린다며 집에 돌아가는 친척들에게 음식 다 싸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편하게 배달시켜 먹으면서 TV에 나오는 추석 특집 영화 보는 것이 쏠쏠한 재미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명절 당일 아침 차례상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차례 다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은 뒤에 남편은 어제 말한 대로 처갓집으로 넘어가자면서 저보고 빨리 준비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불만이셨고 맨날 시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는 형님들이나 아주버님들도 저희가 집안의 막내인데 매번 먼저 일어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허락도 없이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도 불만이 많으셨는지 갑자기 저랑 남편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다 계시고 너네 형이랑 형수도 다 앉아있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처갓집에 간다 설치냐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아? 현수 너도 진짜 정신 차려라. 아무리 네 마누라가 친정 가고 싶다며 옆구리를 찔러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남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친정이 다른 형제들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길 막히기 전에 빨리 출발하는 것뿐이라며 점심시간이 지나서 가면 길이 꽉 막혀서 너무 늦기 때문에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애초에 아버님께서는 제가 친정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집안 어른들과 형님네 식구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저희는 다른 식구들 다 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울상이 됐고 남편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발끈했어요. 남편의 작은 아버지를 비롯한 나이 많은 집안의 어른들은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라며 저희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며 한마디씩 하시는데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주버님들도 오셔서 말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야, 너만 일찍 일어나고 싶어? 네 형수들도 다들 친정에 가고 싶을 텐데 참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남편이 폭발해버렸습니다. 형들은 일찍 오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해. 저희 부부는 항상 전날에 새벽같이 출발해서 늦어도 10시에는 어머님 댁에 도착했어요. 일찍 가는 대신에 제가 며느리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형들도 처갓집에 가고 싶으면 다들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될 텐데 왜 서로 못 살게 굴고 발목을 못 잡아서 안달이냐고 막내라서 만만하게 보는 건 괜찮은데 와이프까지 만만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저희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이라며 남편의 뺨을 치셨습니다. 이놈 새끼가 결혼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즐거워야 할 명절에 남편과 다른 식구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느라고 집안 다 뒤집어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았는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참다 못해 지금까지 아들이 아니라 페류나를 키웠다면서 앞으로 집에 올 필요 없고 처갓집에 가서 살던지 그 집 아들이 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셨죠. 그 와중에 화를 못 이겨서 상을 엎으시는 바람에 시댁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전쟁통이 되어버린 시댁을 뒤로하고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버님 형님들이 마당까지 따라 나와서 아버님께 당장 들어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형들이 하는 소리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차에 올라타서 저랑 같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정말 괜찮대요.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일이었고 이런 식으로 아무도 즐겁지 않고 서로 눈치 보며 힘들게 하는 명절은 올 필요도 없다면서요.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은 정말 아버님과 다른 식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어머님께서 한 번씩 남편에게 전화하시긴 했지만 그때도 남편은 전혀 사과할 마음 없다고 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추석 때 그날 일을 친 뒤로 서로 연락을 안 하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몇 달 지나서 설날이 다가왔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2주 뒤면 설날인데 진짜 이번에 안 내려갈 거야? 남편은 정말 안 내려갈 거라면서 집에서 푹 쉬다가 설날 오후에 처갓집에나 다녀오자더군요.
저야 너무 좋았지만 진짜로 안 내려가도 괜찮은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은 더 흘러서 설날을 며칠 안 남긴 상황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붙들고 어머님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다 듣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어머님이 쌍욕도 하시고 제 이름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바로 그딴 소리 하시지 말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뭐라 말하는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진짜 안 가? 안 간다고. 계속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라니까. 엄마,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절연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욕 듣게 해서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사실 이 문제가 남편에게 화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것도 없고 시댁 식구들과 악연을 끝내고 명절에도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용돈만 한 번씩 보내드리면서 적당히 챙기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대로 영영 안 보고 살아도 괜찮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언제까지 이럴 순 없을 거고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성질이 좀 죽고 힘이 빠지면 그때는 자기가 혼자 내려가서 찾아뵙겠다고 하네요.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인데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이면 즐겁고 화목한 자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남편과 싸워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며느리들도 다들 명절에 친정부모님 얼굴 보고 싶을 텐데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해주면 싸움 날 일도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까요?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명절에 싸우지 말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사연을 정리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